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논리의 전개입니다. 논리의 전개. 그래서 영어로는 The Development of Logic인데요. 이 logic이 이제 논리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logic을 쓰고 싶지 않고요. 리즈닝을 쓰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제목은 논리의 전개인데 실제로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영특한데, 영특하다라고도 하지 않을게요. 평균치의 두뇌. 네. 평균치의 두뇌.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네. 요런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학교든 학원에서든 선생을 하나 만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네. 동기부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동기부여라는 거는 당연히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선생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네, 친구들까지도 이 친구한테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선생이 이 아이가 학원에 잘 안 나오다가 본인이 학원에 오고 싶을 때만 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친구가 학원을 다니기가 싫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요. 네. 그래서 월수금이 이제 학원에 나오는 날인데, 일부러 월수금에는 학교에서 어떤 사정이 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또 때로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서 학원을 안 나오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선생이 매주 화요일마다 쉬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 점을 악용해서, 선생님 저 월요일에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수요일에는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금요일에는 가장 친한 친구 생일이에요, 그러면서 학원을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선생이 화요일이 휴무인 걸 아니까 대신에 저는 화요일밖에 시간이 안 돼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선생이 그래? 그러면은 화요일날 나와. 날 등원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지? 내 정보가 잘못됐나? 화요일날 휴무가 아닌가? 근데 앞만 봐도 화요일이 휴무래요. 그런데 화요일날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약간 뻥카를 튀기나? 그러면서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화요일날 학원에 나가겠죠. 반신반의. 네. 그래서 학원에 딱 나왔더니 진짜로 학원에 아무도 없는데 그 선생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야, 왔다, 우리 이제 공부하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켜요. 처음에 이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우한 환경이고 공부하기 싫어한다. 불우한 환경은 여기서 빼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어떠한 논리를 전개할 때 평균치를 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그러면 조건을 다시 바꿀게요. 중산층 가정, 그리고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왜냐면 이게 평균치니까요.
중산이라는 말도 빼고요. 중간층 가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예시에서 그 학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나는 학원을 나오기가 싫었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월수금마다 핑계를 대고 이 학원이 화요일이 휴무인 걸 알았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화요일마다 나갈게요 그랬는데 선생이 나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야, 화요일은 학원 쉬는 날이니까 안 돼.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학원을 나갔더니 선생 혼자 덩그러니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요. 틀림없이 야,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쵸. 왜냐면 학원이 화요일마다 쉰다고 했는데 선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별의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야, 왔구나, 공부하자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이 2주, 3주, 어쩌면 한 달, 어쩌면 6개월 동안 지속이 되겠죠. 자존심 싸움이니까요. 학생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뭐 2주, 뭐 3주, 2달, 6개월 지났는데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선생은 매주 화요일마다 야, 왔구나, 공부하자. 그리고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겠죠. 야,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학원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죠. 야, 이상해. 그 선생님 또라이인가 봐. 분명히 화요일날 쉬는 날이라고 니네한테 얘기했지. 그지? 근데 내가 그거 알아가지고 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맨날 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7개월 차 때 이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매주 화요일이 휴일이야. 그리고 월, 수, 목, 금, 토, 일은 일하는 날이야. 하지만 매주 화요일은 쉬는 날이었어. 당연히 학생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모르는 척을 하겠죠. 대체 저 인간이 저의 이야기를 왜 꺼내지? 자, 그랬더니 그 선생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화요일이 쉬는 날이었음에도 내가 아무런 불평 없이 너를 7개월 동안 가르친 이유는 너를 변화시키고자 함이었어.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 우리 반의 모든 학생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들은 너를 욕하기도 했지. 왜 선생님 힘들게 해요?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학생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부 한번 해볼래? 선생님도 그동안 진정성을 보였잖아. 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아이라면 이 상황에서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일반적인 학생이라면요. 공부를 하겠죠. 미안하니까요. 일반적인 학생이라면요. 그동안 7개월 동안 휴일을 반납해 가면서 본인을 가르쳐온 선생이 있고, 그리고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내 편이었다는 것, 내가 공부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공부를 하겠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걔 중에는 되려 그게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박차고 뛰쳐나가는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 있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할 거예요. 미안하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의, 이 학생의 운이 나쁘다. 학업 운이. 자, 그러면 1번 선생과 제자들이 제자는 아니겠네요. 동료, 선생과 동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할 때, 그리고 선생과 동료들이 포기할 때, 그래, 너는 학원 나오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거짓말 하니까 그냥 네 인생 그렇게 살아라, 그랬을 때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도 스스로를 안 그런 척 하면서 휴일을 반납하고 가르치고, 동료들도 처음에는 선생이 괴로워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 친구를 미워하다가 그 선생의 뜻을 알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 친구를 응원할 때, 자, 1번하고 2번 중에 이 학생의 운이, 학업 운이 나쁘다고 가정을 하면요, 언제가 성적이 더 좋을까요? 과연 똑같은 20점이 나올까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미안할 거고, 운이 나쁘더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럼 이때는 20점이 아니라 70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이 상황에서 선생도 등을 돌리고 동료들도 등을 돌린다면은 아마 정말 20점, 20점이 뭐예요? 6점 나오겠죠, 6점.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점인) 상황과 6점인 상황이 똑같을까요? 3, 2, 1. 당연히 다르겠죠. 70점을 받은 친구였다면은 내가 그 과목을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70점까지 받아봤어. 노력하니까 할 거고요. 6점을 받은 학생은요, 나는 어차피 어쩔 수 없나 봐. 공부머리는 아닌가 봐. 해도 안 되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사주 명리학은요, 과연 운명론일까요? 아까 앞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도 운명론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우연이 곧 필연이고 필연이 곧 우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팔자가 곧 인간의 의지고 인간의 의지가 곧 팔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양이 곧 음이고, 음이 차오르면 양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양이 차오르면 음이 쪼그라듭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양이 쪼그라들면 음이 나타나고요. 음이 쪼그라들면 양이 나타납니다. 즉,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야말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멋지게 산다는 겁니다. 즉, 앞선 예시를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어차피 공부도 못하고 운도 안 좋고 하니까 다 포기하자 하고 6점을 맞는 것보다요, 내가 운이 안 좋고 머리도 나쁘고 공부하기 싫지만 그 선생과 친구들로 인해서 70점이라도 받자 라는 것이 훨씬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질문을 바꿔볼게요. 사주 명리를 대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모든 게 정해져 있습니까? 자, 제가 제 채널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은 저희가 태어난 이유 자체가 없어요. 자, 아니면 큰 틀 안에서 우리는 개척합니까?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2번입니다. 3초를 너무 빨리 됐네요. 네. 모든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틀렸어요. 이 역이라는 학문은요, 우연과 필연이 조화를 이루는 학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든 게 정해져 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연이 모두 정해져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개척하는 게 50이고요. 큰 틀이 50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운명론이 틀렸고 만약에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명리학은 안 배우니 못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있다. 결국 범죄자다. 아니, 저희가 이게 남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인생은 왜 태어났을까요? 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악을 퍼뜨리려고요. 그 세상에, 그 어떤 세상에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잘못 행동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범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보편적인 학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응원하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은 변해요. 안 좋은 운이더라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 그러면 주변에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운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 선생 한 명 한 명, 그 친구 한 명 한 명, 그 개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 배우고 그걸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응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70점, 70점이 쌓이고 쌓여갈 때 결국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설령 그 사람의 운이 안 좋더라도 얼마나 다른 모습이겠습니까? 반면에 너는 어차피 공부하기 싫어하는 나이야. 너는 어차피 해도 안 돼.
너는 포기했어 라고 그 사람을 비난할 때 그 비난이 10년, 20년, 30년이 쌓인다면 그 비난을 받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당연한 주역의 이치, 역의 이치, 명리의 이치를 아름에도 저희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운에서 좋을 거야.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쁜 운은 나쁠 거야. 이게 뭡니까? 자,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The development of logic. 이게 논리의 전개라는 뜻이에요. 러직이 논리예요. 그리고 아마 이 러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단어로부터 왔을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강의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기록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말,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영상 초반에 저는 logic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reasoning이라는 단어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reasoning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추론이에요. 추론. 네. 그리고 이 reason은 저희가 알다시피 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라는 말은요, 결국에 사유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는 이게 A인가 B인가 무엇이 말이 되는가를 논하기 전에 그 논리의 근원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 사유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너무 이상한가요? 괴랄한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너는 그런 운명이야, 너는 거짓팔자야, 쯧쯧쯧 하고 혀를 차요. 왠지 아세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 근데 그 팔자가 여러분의 팔자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닐걸요?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10살이 됐는데 동네 할아버지가 사주 봐준다고 하면서 너는 어차피 그지로 살 거고 기생팔자고 천박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예요. 더 떠나서 너는 결국에 사람을 죽이고 연쇄살인마가 돼서 뉴스에 나올 천하의 후레 자식이 될 거야. 그래도 아 그렇구나 하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학생이. 그런데 선생이, 동료가 도와줄 때 그 운이 설령 안 좋더라도 (70점) 받을 거잖아요. 운이 안 좋아서 100점 못 받지만 70점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너는 머리도 나쁘고 애초에 싹수가 노랗고 너는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나태하고 게을러. 그럼 6점 받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명리를 공부하는 자가 늘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발전하겠죠. 명리를 공부하는 자가 내가 곧 신이다. 지 인생도 어떻게 못하면서. 그럼 발전 못하겠죠. 수준이 낮겠죠. 천박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왜인가? 그리고 칠판 좀 지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찰, 생각, 그리고 왜인가? 왜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아직도 모르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결국에 그냥 겉보기에 말이 되는 그게 아니라 이 논리가 되겠죠. 제가 말을 장황하게 드렸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인생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마치 선심 쓰듯이 그래도 노력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명리가가 있다면요. 이미 명리가가 아닙니다. 그냥 점쟁이에요. 그리고 명리를 공부하시면서 내 인생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져 있어.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명리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점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럼 되려 명리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에만 치중을 하신다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되려 그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저 그래서 내년에 이혼하나요? 저 그래서 내년에 자식하고 여행 가나요?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물으시는 분들은요, 그냥 명리하지 마세요. 되려 그게 인생을 망가뜨리고 좀먹는 길입니다. 명리는요, 역은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뭐가? 우연, 그리고 필연이. 운명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역이고 명리고 자연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갈 때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가만히 있어야지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둥바둥 살려고 애써요. 왜요? 살고 싶으니까요. 그것이 의지니까요. 그 의지가 바꿀 수 있는 것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명리를 공부하시면서,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명리가는 명리가 아닙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네, 영상이 간만에 너무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 네, 가보겠습니다.